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재명의 사면 초과, 이재명의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는 사면 초과는 크게 보면 호남, 그 다음에 2030 청년, 그리고 그 중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친문, 이재명을 반대하는 당내에서 반 이재명 친문재인 이 세력, 여기 4개가 이재명을 이렇게 완전 포위하고 있는 이재명의 사면 초과, 이런 동영상입니다. 먼저 이재명이가 설날 연휴잖아요. 설날 맞이해서 또 뭐 성남에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를, 또 개 짖는 소리를 이재명이가 설날이라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어나서 이재명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분능선을 지나고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 지금 민주주의가 힘든데 구분능선 넘어섰으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에 힘을 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야, 참 이게 아무리 이게 진짜 내로남불력의 유분수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요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이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 민주주의를 지가 윤석열 막 내란 폭동 세력이 민주주의를 짓밟은데 자기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이제 구분능선 넘었으니까 마지막에 지키자. 아직도 이게 내란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고 있다. 이런 게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산이 높이 오를수록 바람이 더 거칠다. 지금 계속 마지막으로 완전히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니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탄핵 집회에 가서 응원봉 가지고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이런 게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짓밟은 게 누굽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의석만 많으면 지 맘대로 다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중우정치? 개딸 중우 어리석은 대중 중우정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의석이 몇 석이라도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예산 짜고 내 마음대로 탄핵하고 내 마음대로 뭐 법률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 짓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민주주의냐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산산조각 무너뜨린 게 이재명 이 민주당 개딸 전체주의 세력인데, 이 자들이 이제 민주주의가 뭐 구분능선 왔으니까 하자,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궤변을 요소를 들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주의의 사면초가 내 세력이 꽁꽁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도저히 못 벗어날 거예요. 첫째, 호남입니다. 야,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여론으로도 확인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도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 골수 호남 성향을 가진 분들은요, 거의 10중 8구 이재명이 안 돼. 이재명이 요구합니다. 호남이 용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노무현까지였어요.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찍은 거고요. 문재인도 호남에서 싫어했어요. 호남이 김대중이 호남이죠. 근데 노무현까지는 자발적으로 용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이 광주의 기적을 통해 후보가 되고 했죠. 근데 문재인은 싫어했는데 김정숙이 가가지고 온갖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온갖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안 없이 문재인까지 찍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은 안 돼. 저자가 우리 호남 뿌리들 다 잘랐거든. 서울에 있는 임종석, 박용진, 전부 호남의 차세대 주자들 다 잘라내버렸잖아. 이재명이 경북 안동이거든, 고향은.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이재명이 저자는 안 돼. 그리고
이재명이 저자가 이게 우리 민주운동의 광주라든지 뭐였냐? 옛날 젊을 때 청년 재벌하면서 광주 욕하고 다녔잖아. 광주 민주운동 폭동이라고 지 스스로 잘못 알고 자기도 옛날에 잘못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깨닫는다고 그랬잖아,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호남이 이재명을 인정 안 합니다. 호남은요, 우리나라의 그 좌파의 성지입니다. 누가 말해도 자유우파의 성지는 영남, 더 좋게 보면 이게 TK고요. 더 좋게 보면 좌파의 성지는 광주, 호남이거든. 여기에서 이재명이 인정 안 하면요, 이재명의 대선길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게 첫째 이재명을 포위한 가장 아킬레스건 호남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2030 청년입니다. 왜? 원래 이게 진보 좌파들이 원래 젊은 층이 표를 가지고 했거든. 누가 말해도 어르신들은 누가 말해도 자유우파 보수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2030 청년들이 대각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저자는 우리 미래 우리를 약탈하는 놈이다. 우리한테 빚더미만 남기고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 약탈하는 놈이다. 이렇게 청년들의 대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30 여론이 누구죠? 남성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압도적인 지지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도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여성들도 이재명은 안 돼. 이런 여론은 많습니다. 2030이 없으면 진보 좌파가 뭐 진보라 보기도 어렵지만 좌파 세력이 집권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굳이 뭐 옛날에 이준석이가 말한 세대포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2030이 돌았으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차피 이게 자유우파 보수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이게 두 번째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는 두 번째 세력이 2030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바로 이게 중도죠. 중도가 얼마나 있는지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저게 중도가 아주 많지는 않다. 중도라는 거는 게 결국 눈치 보는 거거든요. 좌파 우파가 싸울 때 어디 볼까 눈치를 보는 게 중도인데 그래도 이게 얼마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몇 프로라도. 근데 그래서 이재명이가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 나는 이게 실용주의 중도로 간다래도요, 중도층이 이재명이한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저놈 저거 겉으로는 등소평, 속으로는 모택동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놈이 겉으로는 등소평, 등쇼핑,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겉으로는 그런데 속마음은 마오쩌둥, 모택동, 홍위병, 이게 개딸이거든. 개딸 전체주의. 겉으로는 실용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완전히 전체주의 공산국가를, 개딸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모택동이 홍위병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놈이 속은 모택동이야. 겉으로만 등소병 행시하는 거지. 그걸 중도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포위 세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당내 이재명을 포위하는 바로 이게 친문재인, 반이재명 세력이 많아요. 왜? 총선 때 공천 대학살을 당했잖아. 박용진부터 뭐 임종석이, 그 다음에 최근에 김경수, 김부겸, 그 다음에 뭐 김동연까지 전부 이게 반이재명 세력이 포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이재명이 좀 사법 리스크만 날아가면, 사법 리스크가 날아가면 이재명이 끝난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반이재명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퍼붓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가, 저는 뭐 사법 리스크대로 끝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포위하고 있는 네 세력이 있다. 이게 이재명의 사면초가다. 바로 호남, 그 다음에 2030, 그 다음에 중도, 그 다음에 당내에서 반이재명 세력, 대표적인 게 친문재인, 친문. 이 세력이 이재명을 철통 꽁꽁하게 포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뭐 사법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사면초가에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하면서 쓸쓸히 영구 퇴장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가 절대 대선 나가거나
대권을 잡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재명이 사면 초과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 항우, 그때 사면 초과하면 항우죠. 그때 유방, 항우, 마지막에 그 해하 전투, SNJ 그 항우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듯이 이재명도 사면 초과해서 절대 그 살아날 길은 없다. 없다. 항우의 운명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